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당신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사연은 어쩌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도 혹은 두려워하실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33년을 함께 산 부부. 하지만 이제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처럼 지내는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은 58세 여성분이세요. 남편분은 61세, 3년 전 정년퇴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33년 된 평범한 주부. 아니, 이제는 주부라고 하기도 애매하네요. 3년 전부터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거든요. 남편은 공기업에서 33년 근무하고 정년퇴직했습니다. 아들은 하나 있는데 27살이고 지금 대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문제는 남편이 집에 있게 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년퇴직 후에 겪으시는 어려움이죠. 계속 듣겠습니다. 아침이면 저는 출근 준비로 바쁩니다. 7시에 일어나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 돌리고 씻고 나가죠. 남편은요? 8시에 일어나서 제가 차려놓은 밥 먹고 TV 보고 그게 전부예요. 여보, 오늘 설거지 좀 부탁해요. 아, 알았어. 하지만 저녁에 돌아오면 그대로입니다. 설거지는 싱크대에 쌓여 있고 빨래는 세탁기 안에서 냄새나고 있어요. 깜빡했어. 미안.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퇴직하고 적응 기간이 필요하겠거니 했어요. 하지만 3개월, 6개월, 1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관리비 고지서를 보고 있는데 남편이 TV를 보면서 말했어요. 당신 요즘 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28만 원이었어요. 평소랑 비슷했죠? 여보, 집에서 에어컨이랑 난방 많이 쓰잖아요. 좀 줄이시면. 그때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집에 있으면 관리비가 덜 나올 텐데.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일을 나가니까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고요? 집에서 에어컨 틀고 TV 보는 사람은 남편인데? 그럼 제가 일 그만두고 집에 있을까요? 남편은 대답 없이 채널만 돌렸습니다. 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모르시는 것 같네요. 사연 계속됩니다. 며칠 후에는 더 큰 싸움이 났어요. 제가 외근 마치고 저녁 7시에 들어왔는데 집이 아침 그대로였어요. 밥그릇, 반찬 그릇 7개가 식탁에 그대로. 세탁기 안엔 3일치 빨래가 썩어가고 있었어요. 남편은 소파에 누워서 야구 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가 아침에 설거지랑 빨래 좀 부탁드렸잖아요. 아, 깜빡했네. 미안. 매일 깜빡하시면 어떡해요. 저도 일하고 와서 피곤한데. 그때 남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33년 동안 밖에서 일했어. 이제 좀 쉬면 안 돼? 당신은 뭐 몇 년 일했다고 그래? 저는 그 순간 남편을 처음으로 미워했습니다. 33년 동안 집안일을 해온 건 일이 아니라는 건가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일하는 사람이에요. 당신만 쉴 권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남편은 이렇게 답했죠. 집안일은 원래 여자가 하는 거 아니야? 33년 동안 제가 해온 모든 것이 당연한 거였던 겁니다. 요리, 청소, 빨래, 설거지, 장보기, 아이 키우기. 그 모든 게 여자니까 당연히 하는 거였던 거죠. 그날 밤부터 저는 남편과 말을 끊었습니다. 말을 끊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나요? 잠시 후 계속됩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고민했습니다. 이혼할까?
하지만 이 나이에 이혼하면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 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경제적으로 혼자 살 수 있을까? 결론은 내렸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되 더 이상 헌신하는 아내는 그만두기로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A4 용지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A4 용지에 뭐라고 쓰여 있었을까요? 제목은 가정 내 생활 규칙이었어요. 각자 식사 준비, 아침과 저녁은 각자 알아서, 각자 빨래, 세탁기 사용 시간 분리, 청소 구역 분담, 거실은 남편, 주방은 제가, 대화는 필요시에만 메모로, 개인 통장 분리, 생활비 각자 부담. 이렇게 5가지였습니다. 남편은 종이를 보더니 소리쳤어요. 이게 뭐야? 우리가 남남이야?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남남이잖아요. 그냥 형식만 맞추는 거예요. 당신 미쳤어? 집안일을 남자가 어떻게 해? 그럼 각자 사세요. 전 더 이상 당신 엄마 노릇 못해요. 남편은 할 말이 없었는지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부터 본격적인 가정 내 별거가 시작됐습니다. 가정 내 별거, 같은 집에 살면서 완전히 따로 사는 거군요. 냉장고는 칸을 나눴습니다. 왼쪽은 제 것, 오른쪽은 남편 것. 김치도 따로, 반찬도 따로 샀어요. 식사 시간도 어긋나게 했습니다. 저는 아침 6시, 남편은 7시. 절대 같은 시간에 식탁에 앉지 않았어요. 빨래 바구니도 2개 샀습니다. 저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남편은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대화는 거의 없었어요. 꼭 필요한 건 냉장고 문에 붙인 화이트보드에 메모로 남겼습니다. 관리비 28만 원, 반반 14만 원씩. 쓰레기 배출 목요일 당신 차례. 저녁에는 저는 작은 방에서 일하고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봤어요. 같은 집에 있지만 우리는 서로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렇게 사니까 싸우지 않았어요. 하지만 행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숨만 쉬고 있다. 듣는 저도 가슴이 답답해지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8개월 후 사연자는 남편의 충격적인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 잠시 후 계속됩니다. 자, 계속해서 사연 듣겠습니다. 그렇게 8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남편이 탁구 동호회 모임에 나간 사이 저는 서재에서 프린터 용지를 찾고 있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는데 거기에 편지 봉투가 4장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독촉장이었어요. 카드론 미납금 120만 원, 연체 이자 월 18만 원, 최종 독촉 법적 조치 예정. 손이 떨렸습니다. 120만 원. 카드론. 저는 그동안 뭘 한 걸까요? 관리비 줄인다고 난방 틀지 말라고 하고 장 볼 때 3,000원짜리 반찬도 고민하고 외식 한번 하자는데 아깝다고 했는데 남편은 120만 원을 어디에 쓴 걸까요? 남편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독촉장을 던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남편은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건 대체 뭐에 쓴 거예요? 도박? 술? 뭐예요? 남편은 한참을 말 못하더니 고백했습니다. 주식이야. 주식 미수였어. 주식? 퇴직금 일부를 넣었다가 물려서 빼지를 못했어. 그래서 계속 돈을 더 넣게 됐고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8개월 동안 빵 한 조각 아끼면서 살았는데 당신은 주식으로 돈을 날리고 있었네요. 이건 금전적 배신이기도 하지만 신뢰의 배신이기도 하네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바로 그 다음 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 나 무릎 수술해야 한대.
수술 후에 3주 정도 케어가 필요하다는데 내가 좀 와줄 수 있겠니? 어머님, 제가 지금 일을. 며느리가 안 하면 누가 해? 남편은 남자라 그런 거 못하잖아. 저는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120만 원을 몰래 날리고 시어머니 간병은 당연히 제 몫이고 저는 대체 뭐예요? 그 무렵 아들이 집에 들렀어요. 엄마, 아빠, 집 분위기 왜 이래? 냉장고도 왜 이렇게 나눠져 있어? 신경 쓰지 마. 엄마 아빠 일이야. 아들이 남편한테 물었어요. 아빠, 뭐 잘못한 거 있어? 남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니다. 그냥 요즘 엄마가 예민해서 그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끈이 끊어졌습니다. 예민해서 모든 걸 아내 탓으로 돌리는 거군요. 여러분, 잠시 후 이 부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계속 듣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저 이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남편이 돌아봤어요. 뭐라고? 사랑은커녕 미안하지만 존중도 안 돼요. 당신, 제가 33년 동안 모든 걸 했잖아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이 키우고 시댁 챙기고 그게 전부 당연한 거였어요? 고맙다는 말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들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서 120만 원은 몰래 날렸죠. 시어머니 간병은 또 당연히 제 몫이고요. 저는 사람이에요. 기계가 아니에요. 이제 당신이랑 부부로 못 살겠어요.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이건 이혼 선언이나 마찬가지네요. 그 후 3일 동안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넷째 날 밤 남편이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나 좀 들어가도 돼? 들어오세요. 남편은 방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울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퇴직하고 나서 쓸모없다는 생각이 들었어. 회사 다닐 땐 내가 가장이었는데 집에 오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당신은 여전히 일하고 바쁘고 사람들 만나고 나는 그냥 집에서 TV만 보는 노인. 그게 너무 싫었어. 그래서 주식이라도 해서 돈 벌어볼까 했는데 다 날렸어. 나는 정말 형편없는 남편이야.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남편도 힘들었다는 걸.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순 없죠. 그래도 전 용서 못해요. 당신이 외로웠던 건 알겠어요. 근데 그게 제 인생을 무시해도 되는 이유는 아니에요. 당신이 저한테 고맙다고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말했다면 전 이렇게까지 무너지진 않았을 거예요. 미안해. 이제 사과는 필요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만 정하면 돼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규칙. 과연 이 부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자, 이제 사연의 마지막입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우리는 다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경제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쉽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예전처럼 돌아가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어요. 어떤 규칙일까요? 첫째, 집안일은 완전히 반반입니다. 청소, 설거지, 빨래 모두 번갈아 가며 해요. 둘째, 생활비는 각자 부담합니다. 공동 통장은 폐지했어요. 셋째, 남편 빚 120만 원은 남편이 스스로 6개월 내에 정리합니다. 넷째, 시어머니 간병은 남편과 남편 형제들이 분담하고 저는 보조만 합니다. 다섯째, 서로 취미 생활을 존중합니다. 각자 시간을 보장해 주기로요. 여섯째,
하루에 한 번은 꼭 고맙다고 말하기. 이렇게 6가지 규칙을 정했습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규칙이네요. 규칙을 정한 뒤 남편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서툴지만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청소기를 돌렸어요. 시어머니 병원에도 남편이 형님과 함께 갔습니다. 저는 문병만 짧게 하고 나왔어요. 저도 변했습니다. 복지관 캘리그라피 수업에 등록했어요. 붓으로 글씨를 쓰면서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엔 무슨 일이? 남편이 저에게 통장 사본을 보여줬어요. 빚 다 갚았어. 120만 원. 알바 몇 개 뛰고 용돈 아껴서 정리했어. 수고했어요. 그리고 나 탁구 동호회 정식 가입했어. 주 2회인데 괜찮지? 좋네요. 저도 캘리그라피 계속 다닐 거예요. 그래. 그리고 남편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지금까지. 그게 33년 만에 처음 들은 진심 어린 고마워였습니다. 33년 만에 첫 고마워라니. 지난 명절에 아들이 집에 왔어요. 엄마, 아빠, 요즘 집 분위기 좋아졌다. 전보다 숨쉬기 편해진 것 같아. 그래, 다행이다. 근데 엄마 아빠 사이 좋아진 거야? 사이 좋다기보단 서로를 사람으로 보게 된 거지. 우리는 더 이상 사랑하는 부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동거인이 됐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의 우리에겐 최선이었습니다. 늦었다고 끝난 게 아니라 늦었을 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으니까요. 이상 제 사연이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부부는 역할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입니다. 33년을 함께 살았어도 서로를 사람으로 보지 않으면 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부부는 너무 늦기 전에 서로를 다시 보게 됐네요. 완벽한 화해는 아니지만 최소한 존중하는 관계로 돌아왔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늦었을 때부터가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연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이야기였습니다.